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계룡산 가서 어떻게 보면은 당의 정상화를 바라는 당원들끼리 이제 단합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성격의 행사를 가졌죠. 근데 사실은 저도 행사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의 비전과 미래를 얘기하고 정말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자리에 제대로 얘기는 못했죠. 당 정상화가 안 되니까 뭐 계획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조원진 의원도 답답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정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정 대표 좀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갑갑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을 공동대표들이 의결해서 들어가서 잡는 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당원 총회를 전격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다 들고 나가서 신당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이 방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건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서로 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가 딱 이 방법이 맞다 탁 치고 나가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검토. 그리고 각 또 지역마다 또 막 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대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 단 확실한 것은 조원진 의원으로 중심이 된 이 대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최소한 저하고 정명 대표까지 된 이 대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말 수많은 검토를 중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조원진 의원실이 이제 당원 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원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당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전 당원 가입했지만은 어디까지 당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당원 명부를 만들어서 당원 총회를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실로 이 당원 명부를 보내주십시오. 입당원서입니다. 입당원서. 새누리당의 입당원서 보낸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당원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새누리당 평당원 카페나 조원진 의원 카페 쪽에 다 공개가 돼 있고, 시도당의 비대위원들도 다 협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민사소송소장을 받았는데, 원고가 권영해, 정광택. 저는 솔직히 이 두 명의 이름을 봤을 때 민사소장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두 분이. 제가 당원으로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이 두 분의 처신을 비판했다고 그냥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정광택 씨 전화 안 받으면서 그냥 민사소장을. 아마 이 소장을 보니까 형사까지 한 것 같습니다. 형사도 처벌하고 돈도 받겠다, 저한테. 이 대표자 두 분 하는 행태가. 그 불만 얘기했다고 해서.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두 분 우리 당 당대표라면서요. 저는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이 패거리들의 음해와 맞서 싸웠는데, 당대표 두 분이 당을 위해서 헌신한 저를 고소를 하는데 법률 대리인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을 쓴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야, 저는 이 소장을 딱 본 다음에 그냥 당 이분들한테 넘겨줘. 푼돈 당원들 푼돈, 푼돈도 아니죠. 몇 천만 원씩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당원들 낸 돈 가지고 부귀 영화 말년에 누리면서 그냥 살도록. 이런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저 당을 빼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계산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당을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요.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분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당원을 고소하는데 상대당 대변인을 변호사로 쓰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든 뭐 한다면은 이분들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수준의 분들하고 어떻게 부딪힐 수 있을까? 그냥 나가면서 우리 당원들은 당비 반납 소송을 다 걸고 당원들 몇 명 남겨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다 내고 우리가 할 건 다 하지만은 이런 분들하고 뒤엉켜서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 소 내용도 가관이에요. 소 내용도 본인들이 저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 협박 내용이라는 게 제가 시사폭격 44회에서 당원들이 내일 대한문 가서 단상에서 정광택, 권영애, 정강정 머리채 잡고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대표 사무총장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뭘 사회를 바로잡습니까? 전 이 지도체제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도체제 끌어내려야 해요. 이 발언이 협박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대한문에서 집회 몇 번 했습니까? 6개월 동안 같이 집회한 동지들 아니에요? 거의 경찰 다 깔려있죠? 대한문 앞에. 켈로그에 다 깔려있죠? 폭력이 가능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켈로 부대하고 경찰이 다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도체제를 끌어내려는 얘기예요. 지도체제를.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실제로 정강용, 정광택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뛰어 올라갔습니까? 무대에? 당신들 내려와라. 그만해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협박을 받았다? 그게 정말 무서웠습니까? 당원들이 단상 올라가서 머리채 끌어내릴까봐? 켈로그에 다 깔아놓고 경찰이 수천 명 있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짓을 한 당원들도 없었고 우리가 한겨울에 대한문 집회하면서 폭력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3월 10일 날 사고 터진 거 말고는 무슨 폭력 쓴 적이 있습니까? 그 우리 당원들이 폭력 쓸까봐 무서워가지고 협박을 받아서 저를 고소한다? 당대표들 아닙니까? 당대표들. 그리고 정광택 씨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용서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또 협박이다? 아니 정광택 씨가 영화계와 딴따라계에서 수십 년 있었던 분인데 이게 무섭다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정광택 씨? 그래,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신당을 차려도요, 우리 당원들이 낸 돈 가지고 권영애, 정광택 당신 그 돈 가지고 정치인 사는 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무슨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들 정당당하게 정당활동, 사회생활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건 제가 당비를 낸 당원으로서 내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게 무서워서 협박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만두겠다는 얘기가? 당원들이 당신들 정당생활 못하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무서워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소송까지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다른 당 대변인 시켜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가 허위사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뭐가 허위사실이에요? 원고 권영애, 정광택이 신생 새누리당을 배신했다는 허위사실? 아니, 이 두 분 당론으로 홍준표 지지를 선언했다고 권영애 씨가 증언을 했는데 이게 새누리당을 배신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배신했다는 게? 부정부패 폭거? 지금 비대위 체제 가지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만든다면서 셋이서 그냥 돌려가면서 끝까지 독재로 가겠다. 이게 부정부패 아니에요, 정당에? 이 정당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 폭거가 아니에요? 뭐요?
아, 모욕은 인정합시다. 모욕이라 그러면은. 근데, 아니, 모욕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 게 그 모욕이 아니잖아요. 정광택, 권영현 씨, 나이 80대면서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는 평가 들었으면서, 전 당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이게 더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입만 다물면 당신들 명예가 회복돼요? 아니, 뭐, 권영애 씨는 지난 방송에 나와서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내가 당신을 비판하는 것은 아예 보지 않겠다. 저와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놓고 소장을 넣어요?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보지도 않고 소장 넣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남의 당 대변을 시켜가지고? 아니, 방송 나와서는 인자하게 웃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저와 좋은 추억 남겼다면서 소장을 집어넣어요? 야, 정말 제가 인생 살면서 참 여의도에서 17년 있다 보니까 여러 일을 겪지만은 이 두 분들 정말 너무하네요. 그리고 정광택 씨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허위사실이라 그러는데 4월 28일 날 저 둘이 만났을 때 그 전날 회의 때 조원진 의원이 완전히 목이 가지 않았습니까? 정명 대표도 목이 가지 않았어요. 회의가 안 될 정도로 정명 대표하고 조원진 의원은 목이 갔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 보더니 조원진 의원이 말이 안 나오고 정명 대표가 말이 안 나오고 너무 막 눈물이 난다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더 돕지 못하고 권영애 대표를 제가 끌어들여서 권 대표가 가면 나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고 그게 저와의 마지막 만남이잖아요. 저는 정광택 씨가 정말 마지막까지 조원진 의원을 못 도운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서 같이 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권영애 대표는 그래도 잘못된 방향이지만 자기 소신을 지켜나간 거고 정광택 씨는 권영애 대표와의 그 관계 때문에 나가면서도 저하고 조원진 의원한테 인간적인 그래도 배신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애정을 표현을 해주고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웬걸 대선 끝나자마자 권영애 씨를 다시 데려오고 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 이제 그 못 도와줘서 마음 아프다는 사람들한테 고소장을 쓰고 이게 지금 어른들이 할 이게 행동입니까? 어른들이 할 행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준길 씨 말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우리 당 대표들과 당원에 관한 소송에 끼어들어서 법률적 대변인을 한다, 대리인을 한다. 이거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 정준길 대변인은 자기 당을 도왔던 이해란 박사를 또 소송한다 그러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당끼리. 남의 당의 일에 끼어들어와서 누구한테 박수 받으려고 이러는 거죠? 권영애, 정광택, 정강용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같이 선거운동 뛰었나요? 이분들하고? 아니, 이 자체가 배신의 증거죠. 남의 당 대변인과 같이 소송이 들어오는데 배신했다는 게 허위사실하면서요. 이게 배신 아니에요. 정준길 씨 이거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변호사 해가지고 돈 벌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이거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인 되려고 그래요, 이거. 이 셋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면 아니 제가 이제 이 민사소송 이제 제가 이 재판 나가면은 정준길 씨랑 만나겠네요, 이제 변호사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 안 걸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다 하죠. 사기죄부터 다 걸죠. 저는 계속 계획만 밝혔지 실제로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얼마나 당원들이 당신들한테 분노하고 있는지만 알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 합리적 절차로 당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의 지금 상태를 보세요. 우리 당 정상화 하는데 이건 좀 제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당을 잡고 있는데 저 당을 인수할 가치가 뭘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다 걸어놓고 우리는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먼저 나갔던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원진 의원, 저 정명 대표는 단일 대우로서 꽉 붙잡고 우리가 하던 일을 해 나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체 동요하실 거 없고요. 각 시도에서 있는 비대위들도 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참여해서 계속 우리가 당원들과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릴 테니까요. 그걸 좀 저희 조원진 의원 등등을 좀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